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일 오후 2시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대북 제재를 계속하면은 우리는 다른 길을 찾겠다. 그것은 핵실험을 다시 한다든지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위협이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즉답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러나 서둘지는 않겠다. 대북 제재는 계속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다면 이 상태는 일종의 교착 상태입니다. 교착 상태인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트럼프의 마음속에 허영심이 있느냐. 그 트럼프의 허영심 때문에 도관에 든 쥐로 가두어 놓았던 김정은에게 탈출구를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탈출구를. 완전히 열어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핵 문제 해결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나서 김정은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만들고 여기에 트럼프가 두 가지 결정적 실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만난 직후에 이제 북한 핵 위협은 사라졌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김정은 독재자와 사랑에 빠졌다. Fell in love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두 말이 두고두고 트럼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나와서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제 김정은의 메시지 대북 제재 해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시험 고려하겠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트럼프가 답을 내어놓아야 할 입장인데 트럼프의 입장이 또한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란 말은 발을 빼기도 그냥 있기도 곤란한 상태를 딜레마. 한자로는 제일 정확한 표현이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빠지기도 어렵다.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럽니다.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졌는데 데이비드 이 생을하고 이 뉴욕타임스에 안보 문제 담당 전문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해설을 썼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원이 취했다.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면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 원이 취했다는 겁니다. 이 따져보면은 원이 취한 게 맞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핵 폐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핵 보유하면서 실험을 하지 않겠다.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핵 보유국 선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시종 일관되게 한 번도 핵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핵 폐기하겠다고 다른 말로 자신이 만들어낸 말로 선전을 대신해 준 거죠. 선전을 대신해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이 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와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완전히 다른. 즉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철거를 의미하고 트럼프가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만의 비핵화다. 한미동맹이 훼손된다든지 이거는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해석이 북한과 미국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한국은 북한 편에 서서 지금 비핵화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해석에서 이미 한미 동맹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이 선조는 역할을 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 편에 서서 비핵화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는데, 미국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북한은 이제 다시 대화 국면을 접고 핵도발로 나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식으로 비핵화를 해석하면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걷어치우고 한미동맹 해체해야 맞습니다. 요는 한미동맹 해체냐 아니면은 북한이 계속 핵무장 상태로 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양쪽이 다 딜레마예요.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도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 사실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생어 씨의 이야기는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북한의 핵 보유국 상태가 계속된다 이거죠. 지금 한 60개 갖고 있는데 한 2년 안으로 100개 좀 늘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북한 농당 정권이 무너져도 핵은 포기하지 않겠죠. 후속 정권도 핵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밖에 없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만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경제가 계속 어렵다.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가능성이 거의 제로지만은 경제가 어렵다. 경제죠, 결국. 경제가 무너지면 또다시 떼죽음 사태가 나면 과연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도 참고만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 김정은의 딜레마, 트럼프의 딜레마가 다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허영심에 사로잡힐 때 한 번 더 미국이 김정은에게 당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해주고 얻는 것은 없다. 이게 최악의 경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도 미국 국내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하원이 민주당 지배로 넘어갔으니까 트럼프의 대북 제재 해제가 어려울 것이고, 상원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해야 된다. 상원도 트럼프를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의회가 우선 트럼프의 허영심의 발로를 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미국의 언론은 작년 6월 13일부터 줄기차게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또 미국의 이 안보 부서가 있습니다. CIA, DIA는 국방부 정보기관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 따로 있고 NSA라는 기관도 있고, 이 정보기관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언론에 유출시켜가지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킨다, 트럼프가 속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허영심을 부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우니까 맨정신 가지고는 지금 김정은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김정은 또한 핵 폐기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찰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하기 힘든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돌파구를 남한 정부로, 만만한 문재인 정부를 뚫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앞세워가지고
가짜 평화 무대로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허영심을 자극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만남을 가지려는 이런 전술을 쓸 것 같은데, 그게 한국 언론은 뭐 그렇게 호응할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여당도 호응하겠죠. 그러나 미국 언론이 호응하겠느냐? 한 분은 속았죠. 한 분은 뭐 히스토릭 서미트라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을 일단 크게 보도를 해주었습니다만 두 번은 안 될 겁니다. 두 번은 안 된다. 이러니까 결국 이 뉴욕타임스의 제목대로 원위치 해버렸는데, 이 원위치한 지금 상태가 트럼프에게는 그전보다는 좀 불리한 입장,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한 발 내려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유턴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김정은이가 먼저 도발을 해야 됩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시험 한 번 하면은 그때는 트럼프가 화를 내서 유턴할 텐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트럼프가 먼저 나와가지고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기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까지 해놓았는데 갑자기 강경 노선으로 돌리면 내가 그동안에 속았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니까, 이 자만심 가득한 트럼프가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이제 깝깝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도 깝깝하고 트럼프 깝깝하고 문재인도 깝깝하고 우리 국민도 지금 깝깝한 상태예요. 깝깝한 상태인데, 가장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가 절대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 폐기하지 않는다. 제재를 당하더라도 이거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놓치지 않는다. 그거는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상수인지 변수인지 모르겠어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계속 갈 것이냐. 요게 약간, 지금은 갈 수밖에 없는데 약간의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김정은의 말하자면 놀이개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 안에서 여론이 확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다가는 정권을 놓치게 된다. 즉 문재인 대북 지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급락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제가 문재인 지지율이 5%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5%까지 떨어져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싶어도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은 김정은은 다시 약한 입장에 처해지는 거죠. 약한 입장에 처해지고 미국은 강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북핵 문제를 결정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뭐냐? 그 길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테고, 그 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책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또 핵 대 핵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 개발을 할 것이냐, 그것이 어려우면은 미국이 빼내간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가지고 핵 대 핵의 균형을 만들어버릴 것이냐, 한국에 재배치하고 공동사용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미 유럽의 5개 나라가 하고 있는 뉴클리어 쉐어링, 핵 공유 정책이죠. 핵 공유 정책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 괌에다가 중거리 미사일,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미사일이 조약이 폐기되면 미국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괌에 배치해버리면은 북한의 핵 능력은
무효화시킬 수 있다. 핵 대 핵 정책이죠. 이 핵 대 핵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의 유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유권자들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핵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60 내지 70%의 찬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 정권도 총선에서 소수당이 되기 싫으면은 우리도 하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북한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문제고, 우리 국민이 국가 생존 차원을 떠나서 국민의 생존 차원에서, 즉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 자유를 우리가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놓아버릴 것이냐, 우리가 이 문제의 주인공이냐 아니면 구경꾼이냐의 선택에 의해서 이 깝깝한 교착 상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대 핵으로 균형을 맞춰 놓으면 그때 시간은 한국입니다. 우리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그때부터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김정은이가 살 길을 찾아 나서겠죠. 감사합니다.